반갑습니다. 지혜 민정팀입니다. 2026학년도 여러분들 수능 대비죠. 이 20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과연 내가 사탐에 어떤 과목을 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분명히 이과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연 저는 사실은 지리밖에 몰라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리 과목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과, 그리고 제가 다 좋은 점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 지리의 한국 지리와 또 세계 지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과목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한국 지리만을 선택했을 때, 세계 지리만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사탐 가이드 영상을 찍으실 겁니다.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서 중간에 뭐 3월 학평을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절대로 다른 과목으로 바꾸지 않게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연 사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우리가 9개의 사탐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 중에 우리가 적어도 2개는 반드시 수능 과목을 치러야 되는 과목이 되겠죠. 그 중에 뭐 어려운 과목들도 보이고, 또 저는 항상 지리는 쉽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니까,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2024학년도 과목별 응시 원서 접수 현황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언제 하냐, 내일이 사실은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전날 이 강의를 캐스트를 찍고 있는데, 내일 2025학년도 사회탐구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탐의 이 인원이요, 여기 지금 증감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뭐 특정 과목을 빼고 전체적으로 다 늘었죠.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사회문화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탐에 대해서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이것은 분명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순위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한테 과연 이 과목이 맞는지,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되게, 내가 오늘도 사실은 설명회를 하고 왔거든. 근데 어머님들께서 오늘 이과 어머님들 그 상담을 좀 했단 말이지. 저희 아이가 뭐 물리랑 뭐 화학을 하는데 선생님 지리를 하고 싶대요.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마 문과 학생들은 이 과목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도 했었고, 근데 선생님이 올해 수업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과 학생들이 진짜 중간중간에 많이 넘어오는구나. 뭐 모르겠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나도 고등학교 때 과학을 시험을 봤었고, 그때는 뭐 물리, 그리고 화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그리고 뭐가 있었지? 생물? 요 과목을 나도 배웠단 말이야. 그거를 나도 수능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2개만 선택하면 된다고. 그런데 과학이 아무래도 되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걸로는 1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안전빵으로 사탐에서 1등급을 받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과 과목이 더 어렵고 문과가 더 쉽고, 그거보다는 이 학생의 성향이 저는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통 이과 학생들은 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쵸? 그런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것보다는 암기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전체적으로 증감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사회탐구의 표준 점수를 보면은, 제가 이 표준 점수를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되게 표준 점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올해의 수능과 내년의 수능, 그 후의 수능의 표준 점수는 다 틀려요. 그래서 올해 표준 점수가 이게 높았대. 그러면은 내년에 이걸로 가자. 얘들아, 평가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올해 표준 점수가 높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낮게 측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 그럼 너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거야. 우선 첫 번째, 내가 내신에서 배웠던 과목을 하세요. 나 내신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했었어. 그리고 이건 고3을 얘기하는 거야. 고3 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내신 과목으로 해. 그럼 얘들아, 그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 왜?
니네 얘들아 언제 내신 준비하고 언제 따로따로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같이 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고3 내신에서 학습하는 과목을 반드시 해라. 그게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나 근데 한국지리가 나랑 좀 안 맞아. 세계지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내 고2 때 만약에 내가 사회문화를 배웠어. 그 과목을 하는 거야. 그리고 3학년 내신 과목을 같이 해야 돼.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1년 전에 배웠더라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하잖아?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 아, 맞다. 나 배웠었지? 맞아. 저 캐펜 배웠었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안으로 너희가 고2 내신 그리고 3학년 내신 과목을 가져가라. 그래야지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거든. 자, 세 번째. 나 다 안 맞아. 그럼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세요. 그쵸?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실 사탐에서 저는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 야, 이렇게 힐링 과목이 어디 있고,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 어디 있고, 그냥 얘들아 이거를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여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그럼 훨씬 더 쉬울 텐데 좀 약간 마음을 고쳐먹는 거지. 그렇게 가라고 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가 맞는 과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학년 때 통사도 했었고 2학년 때 많은 내신 과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나는 질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세계질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그거를 밀고 가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봐요. 그리고 3월에 가가지고 성적 안 나왔다고? 나 바꿀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안으로. 자, 그러면 왜 지리를 해야 될까? 우선 쌍지 우리 얘기하죠. 한지와 세지를 쌍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할 경우에는 중복 단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화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카르스트 지형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세계지리 추세 문제들이 한국지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약간 세계지리 쪽으로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지리를 예전부터 배웠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출문제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출제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에 요즘에 되게 그 세계지리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고기습곡산지와 신기습곡산지 순상지를 두고서는 지형의 단면도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 그거 나 고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이거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다시 나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유형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 그냥 예전의 유형들이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의 주제와 유형이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쌍지를 할 경우에 좋은 장점인데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좀 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한국지리는요. 세계지리에 비해서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리를 배우는 거잖아. 너희도 한국사를 배우는 거와 세계사를 배울 때 좀 다 느낌이 다를걸. 우리나라 역사고 우리나라 한국의 지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계지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요.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에 지리를 우리 뭐 출제하고 그 지리를 뭐 지금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내년에 이과 애들이 분명히 많이 넘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리가 예전에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가 등장하기 전에는 2위까지 갔던 과목이거든. 꽤 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지리의 수요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 4위로. 그러니까는 이런 지리 쪽에서도 좀 걱정이 많겠지? 그럼 얘들아 절대로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는 내지는 않아. 보통 올해도 지역지리 문제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너 여기까지 외워야 돼 하는 문제들이 나왔지만은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우리 중요한 위치 정도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상대적으로 세계지리에 비해서야 지역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세계지리에 비해서 내용이 많은 건 맞아요. 많아요, 내용이. 그거는 단점이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그쵸? 왜? 암기할 게 많거든요, 한국지리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 지리의 기본은 사실 지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지도 외우는 거 진짜 싫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지도를 얘들아 모르고 어떻게 지리 공부를 해?
바로 지도를 거의 대부분 주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통계치예요. 자료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구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준다고. 그럼 너희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어딘지 지도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지, 뭐 비중인지 상대값인지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자료 해석과 그리고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한국지리의 약간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되고요. 자, 세계지리. 세계지리는요, 요즘에 지역지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지리에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세계지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얘들아, 무조건 이 지역이 나왔는데 나 여기가 지도에서 어딘지 모르겠어. 무조건 시험지에 그 나라는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시험지를 빨리 뒤져. 그래서 빨리 찾아. 어차피 타임어택이 없는 과목이야. 지리 과목은. 그렇다면 요즘도 그렇게 나오냐. 근데 이게 내가 추세가 조금씩 바뀐다라고 했잖아. 요즘에는요, 절대 세계지리에다가 만약에 그 지역의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그 지역의 지도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너희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지리는요, 요즘에 백지도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로 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지리에 막 그 많은 나라를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나라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리를 선택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바로 항상 옳다 그르다예요. 절대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뒤통수를 맞았어요. 나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바로 검증된 자료와 통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나와. 그래서 선생님 맨날 뭐라 그래? 지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왜?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너희의 탓인 거야. 니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배신하지 않는 과목. 두 번째, 전통적인 과목이라 제가 그랬죠. 유형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지도를 알면 정말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겨울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하고 지도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도 특강을 좀 정말 열심히 해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개념에 가가지고 정말 지도를 아니까는 너무너무 쉽게 보이네 라고 할 정도로 지도를 알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긍정적인 점수와 컷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 첫 번째, 지도. 두 번째,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얘가 1등급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즘의 문제 중에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얘를 풀고 이런 문제보다 한 문제 정도가 약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6평이나 9평에서 반드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 유형의 문제들이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뭐냐? 지문을 읽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저번에 9평에 해당되는 그 캐스트를 찍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9평 모의고사를 보고 얘들아 결론은 뭐다? 지문을 읽자, 제대로 읽자, 글을 읽자였어. 요새 학생들이 거의 보면은 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글 읽는 거를 사실은 싫어해. 그냥 지도 보고 통계치 보고 그냥 딱 풀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지문 읽는 문제야.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2025학년도 9월 14번 한국지리 문제였어. 보통의 이런 문제들은 충청권, 이게 지금 충청이라는 지도에 충주와 청주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충청도 지도를 주고 그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거야 되게 간단한 글이니까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 12번, 얘가 바로 2025년 9월 12번 세계지리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을 읽어야 되는 이러한 지역지리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글 읽는 거 나 싫어하는데 나 그래서 글을 안 읽기 때문에 지리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막 어려운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거의 제가 그래요.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까딱하다가는 만점을 못 맞는 경우에는 등급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리는 안전빵으로 만점을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정티와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면 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민정티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탐 어떻게 올바른 선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좋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지리 선택하는 친구들 민정티가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번에 이제 선생님 올해 모든 강의가 이제 끝이 났고요. 저는 내년 2026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짝 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탐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